아, 오늘 날씨가 그죠? 덥다, 그죠? 예. 예. 자, 이게. 오늘, 24년도 6월 13일, 제목이 부자 되는 사주 경영학, 중급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주차에서 4주차까지는 여기 그 오행육친이죠. 오행과 육친의 많고 적음에 대한 그 통변 과정을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배우시게 되는데, 사주 분석할 때 그 제일 중요한 게 사주 자체에서의 자체 원국에 오행이 없는 부분과 또 육친이 없는 부분, 또 많은 부분과 작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없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개운책, 또 많은 부분에 대한 개운책, 이런 것을 1주차에서 4주차 과정까지 해서 한번 그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순서가 1주차 강의 주제인데요. 간성이 많고 적음의 통변 그리고 화오행의 많고 적음의 통변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주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성, 사주의 관성 있습니까? 다들 계세요? 다 있어요? 없으시네. 일단 그 관성은 벼슬관 이렇게 보통 보는데, 옛날에 그 산업공상 시절에 벼슬밖에 없는 시절에는 특히 이제 남성들이죠. 가장이 성공할 수 있던 길이 벼슬밖에 없었죠, 그죠? 나머지는 뭐 농부, 그죠? 상업, 뭐 평민, 이래서 이제 신분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시대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주명리학도 이처럼 그 벼슬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공부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이죠. 물론 이제 그 글을 모르는 분들이 보통 그 썼던 사주 감명법들이 당사주라 해서 뭐 동물로서 이제 이렇게 사주를 또 감명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명리학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자평명리학을 신근대 학문으로 보는 거죠. 그 학문은 일간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일간 중심 기준에 해서 또는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어떤 학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그 여러분들이 이처럼 간결하고 쉽게 사주를 판단하고 풀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좀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한번 잘 배우시기 바래요. 관이 있으신 분들이 늦으시면 어떡하십니까? 오늘 선글라스를 또 끼고 오셨네. 자, 관성, 여러분들 영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어릴 적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저 영화 속에 나오는 나는 저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어릴 때나 뭐 지금도 뭐 그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없어요? 그 영화 배우, 제가 아시는 이제 영화 배우는 탁 어릴 때 이제 그 무슨 그 뭐더라, 그 군인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인이 참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이게 막 스타가 되는 국민들의 어떤 영웅이 되는 그걸 보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될 거야 이래가지고 영화를 이제 시작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이라는 것은 일단 그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면서 얼마나 이 삶을 빛나게 사시는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관성이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 예로 살짝 제가 관성에 관련해서 뭐 조금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 배우 마동석 씨죠, 그죠? 예. 자, 요즘에 그 범죄도시 4 해가지고 범죄 잡는 그 뭡니까 그 도박 사이트, 그죠? 그 범죄 집단을 이제 잡으러 다니는데 얼마 전에 일요일 날 제가 영화를 보고 야, 참 시원하네. 예? 그 주먹 한 방으로 그 소리가 막 퍽 터지면서 막 2, 3m 날아가면서 그 캐비넷에 처박히는 꿈. 그런 어떤 동작들을 많이 보이는데, 자, 이게 그 마동석 씨가 그 어릴 때는 조금 좀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부모와 같이 이제 미국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국을 떠난다는 그런 부분들은 뭐 조금 꿈을 키우기 위해서 뭐 사업적으로 부모가 잘 나가서 그 외국을 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참 살기가 힘들다, 그죠? 적응하기가 힘들다. 이 나라에서는 뭔가 참 내 꿈과 희망을 펼치기는 힘들고 돈도 벌기 힘들구나. 그런 사정으로 해서 외국을 많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잘 나가서 가는 경우 있고 못 나가서 가는 경우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그 일간 중심에서, 그죠? 일간 중심에서 정관, 평관, 또 평관,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그 사회에서 내가 어떤 그 공무적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 뭔가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이제 좀 강하다. 그래서 이 정관하면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뭐 공무원 이렇게 보통 보죠. 그렇지만 꼭 요즘 시대에 뭐 공무원이 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런 정관의 특성을 활용해서 내가 뭐 영화 배우가 되든 뭐 예술계의 스타가 되든 스포츠가 스타가 되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정관이라는 인자 또는 평관이라는 인자를 두루두루 이제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관이 이쁘냐 이쁘지 않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이 잘생겼냐 이쁘냐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 계절에 따라 이 관의 모습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봄에 관의 모습과 여름의 관의 모습, 그다음 가을의 관의 모습, 겨울의 관의 모습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계절 중심에서 오는 그 관성의 그 모습, 형태, 이런 부분을 잘 비교 분석해서 이 사람은 참 계절에 맞는 어떤 정관의 논리가 상당히 좀 아름답구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차별을 둬가지고 해석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처럼 이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생목이라 하죠. 생목. 인월은 그 생기가 항상 목기 생기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이 인월이라는 자체는 너무도 한동안 추운 계절이다 보니까 이 한기를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을목이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 자라야 될 그런 입춘의 계절에 태어난 을목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금, 신, 유는 정관, 평관, 편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먼저 해석하기 전에 인월의 이
경금과 신금, 유금은 물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를 먼저 이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새싹이 이제 을목이라는 것이 이렇게 태양이 있어야지 예쁜 화사한 아름다운 꽃이 되는데 이처럼 태양을 어둡게 하는 이런 금기, 신금, 유금들은 살기죠. 그죠? 그죠? 우리가 봄철에, 이런 봄철에, 우박 알죠? 우박. 우박이 내려서 을목이 이렇게 인목에 뿌리를 두고 자라나는 과정에 조금 장애적 요소가 따른다. 이 말인 거지. 그리고 경금, 신금은 계절로는 어떤 계절을 상징합니까? 가을을 상징하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을목이 인입춘이 태어나서 이제 막 자라야 할, 아장아장 걸어가야 할 시즌에 가을을 먼저 바라봤다는 것은 결과를 너무 빨리 바라본다는 거지. 그죠? 가을을 먼저 빨리 바라본다는, 익지도 않은, 크지도 않는 싹을 지금은 열매를 다 맺었다, 결과를 봤다라는 시기 때문에 이게 조금 너무 성급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정관의 모습과 편관의 모습과 편관의 모습을 볼 때 조금 이 분이 이 관을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계절의 논리는 좀 맞지 않겠네. 그런 모습이 우리들 눈에 좋게 보이겠습니까?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너무 좀 너무 빠르다 보겠습니까? 너무 빠르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때 제가 아는 범띠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분이 항만 부두 쪽에 거기에 이제 취직을 아는 사람 소개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뭐 30 한 초반 좀 됐죠. 그런데 한 몇 년 있다가 거기서 부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부장인지 과장인지 일단. 그러니까 들어간 어떤 시기와 연령에 맞지 않는 감투를 썼다 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백으로 되니까 또 나이도 얼마 안 된다다가 그 직책을 주어지니까 그 감투가 정관, 편관의 이런 모습이라고. 너무 빨리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분들은 저거 좀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절의 논리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영화가 이 차별화되어 있는 영화잖아요. 또 뭐 조폭에 관련된 영화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살기 있는 부분, 금으로 되어 있는 정편관의 어떤 논리가 살생이잖아요. 그죠? 살생에 관련한 이런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보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금이 생명을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는 그만큼 무서운 그런 직업을 보통 우리가 본다 이 말인 거죠. 을목이 인월에 을목이 이제 가장 어린 아이의 보들보들함은 그 성정을 이 금기가 그 보들한 성정을 확 눌려서 죽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범죄 도시의 내용적인 측면을 볼 때 살기다. 사람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편관 하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관성이 참 멋지고 아름답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대웅 같은 경우에는 이 을이 인월에 태어나면 먼저 이처럼 금의 숙살지기 기운을 불러서 좀 녹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싹이 잘 크겠죠. 또 토가 없잖아요. 토가 없으니까 이 싹이 좀 안정되게 자라려면 뿌리를 토에 내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토가 있어야 줘야 이 을목이 또 잘 크겠죠. 필요한 게 토와 화가
필요하겠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분이 무슨 17살 차이 나는 부인을 얻었대요. 그래서 그 부인의 사주가 이제 토와 화가 많이 있는 사주라. 그래서 오행적으로 궁합이 탁 찰떡같이 맞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행궁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행궁합이. 예? 그리고 육친적인 또 궁합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운에 저기 이제 정화와 요 하늘에 떠 있는 기운들이죠. 우리 대운이라 그러는데 8세부터 18세, 28세, 38, 48, 58, 68, 78에 이 천간에 이제 떠 있는 갑을병전 무기 경신 임계는 하늘의 하늘의 날씨를 주관해요. 그리고 밑에 해자축, 신유술, 미오사, 사오미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북방, 수방, 그 다음에 금방 이래서 방위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방위적인 부분.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 사주에 나중에 하겠지만은, 뭐가 어떤 특정한 오행이 없다. 그게 없어서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따르거나 또는 건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면 방위적인 부분을 봐서 그 방위로 이제 뭔가 움직이거나 또는 그 방위에 뭔가 그 기운을 이렇게 들여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창문을 낸다든지 향으로 바라본다든지 이런 방법도 하나의 지혜로운 어떤 대처 방법이겠죠. 그죠? 그런 부분처럼 방위적인 부분으로 채울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인연궁합으로 채울 수 있고 주거적인 어떤 공간, 지리적 조건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저하고 같이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 나중에는 그래 동생 맞네. 내 배필은 어디 지역의 고향인데 어떤 성씨인데 앞으로 그런 사람과 인연하면 딱 좋겠네.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천간의 기운, 천간은 날씨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28, 38 특히 38다 대운에 을목이 가장 좋아하죠. 태양을 가장 좋아하죠, 그죠? 이때가 이제 최고 이름을 날리는 그런 시기가 되죠. 38대 대운과 48대 대운에는. 그래서 을목은 이처럼 태양이 확 떠가지고, 그죠? 좀 서리를 녹이고, 해줘야 을목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서. 왜 핍니까, 꽃이?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피잖아요. 근데 을목은 또 노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꽃이 빨리 폈다가 지기 때문에 항상 보홈 딱 꼬박꼬박 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연금 꼬박꼬박 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노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을목일간이다. 그리고 을목일간은 또 말로 먹고 사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을목은 또 새로 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지배배, 말로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분야의 직업성을 많이 가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 이제 홍민. 얼마 전에 아랫개입니까? 이렇게 1대0으로 우리나라가 이강민의 골로 이제 이겼지만, 이 손흥민이 이게 또 중국 골키퍼, 무는 골키퍼에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모습이 엄마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주에 엄마의 모습이 있나? 그래서 딱 보니까 정인이 예쁘게 생겼네. 이 더운 여름에, 미월이죠.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에, 이 정인이라는 임수, 시원한 물이 있으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실제 어머니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소속에 있는 그 감독들이 다 어머니 모습이거든요. 예? 미월에 우리가 임수는 아주 귀합니다. 예, 그래서 손흥민이가 세계 어디를 가도 어머님 같은 감독을 만나게 돼 있다고. 그래 위사람 복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위사람 복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진로를 열어주죠, 그죠? 진로를 열어준다니까. 여러분들 그 인성이 예쁘게 생겨야 사랑도 받고, 예? 또 맛있는 그 음식도 많이 챙겨받고 먹고, 예? 그런 게 이제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손흥민도 그죠? 이처럼 이 관이 예쁘게 생겼네요. 그죠? 이 정관, 평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연희 임신이 이제 여기에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급 못지않은 조직이나 또 국가급 어떤 그 책임자 뭐 이런 어머니 뻘 또 부모님 뻘이 복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있다. 그래서 여러분 관이 잘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러다가 이제 인성까지 따라 붙으면 진짜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귀한 사람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처럼 계절의 논리에 상당히 맞으면 사주가 아주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 TV에 나오는 또 아는 유명인들을 사주를 이렇게 한 번씩 참작해서 야, 이 사람이 참 이런 계절의 모습이 잘 어울려서 이렇게 귀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치우쳐져 있는 사주도 좀 성공합니다. 와, 이 사람은 뭐 관도 없고 뭐 죄도 없는데 왜 이래 성공해? 그러니까 이런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도 하나의 성공 패턴도 많거든요. 그런데 편중됐다는 거는 어느 부분이 깨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업적으로 금전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집안이 엉망이라. 그죠? 그런 어떤 부분도 여러분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성론으로 이제 직접 들어갑니다. 자, 관성론은 관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관성이 많다. 자, 먼저 우리가, 자, 관성을 조금 더 설명하면 가문이 좋다, 안 좋다, 따질 때. 우리 집안이 좋다, 안 좋다, 따질 때. 관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간 본인이 이 관성의 부분을 취해서 조금 타인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 좀 뭐랄까 좀 기품으로 가는 경우죠. 천하계보다는 기품 있게 가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좋은 직장으로 이어지고, 좋은 스펙으로 이어지고, 또 내가 나름대로 명예를 또 이루고, 이게 뭡니까? 다 출세욕이죠. 자, 관은 출세욕입니다. 그래서 이 관이 예뻐야 출세길도 예쁩니다. 예쁘게 걸어간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관성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 좀 지나친 거죠, 그죠? 그러면 관성이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수로는 4개를 많이 칩니다. 4개. 그러니까 3개부터 해서 많은 걸로 보는 거죠. 3개부터. 그럼 거기서 더 강한 것은 계절 중심에서 관의 계절인데, 월지의 관. 월지 알죠? 월지의 뭐 정관격, 편관격인데 3개 정도 포함해서 3개 정도 있는 거죠. 그 강한 걸로 보거든요. 엄청. 그죠? 그 외에도 뭐 3개 이상, 4개 되면은 강하다,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이 남의 시선에 대해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죠. 눈치를 많이 보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행동이야, 내 꼴 모양이 어떻게 저리 비춰질까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품위 유지비가 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비싼 옷 메이커에 화려하게 잘 보이려고 명품에 이게 지나친 거잖아요. 그것도 젊을 때 그랬지.
열정적일 때, 20대, 30대는 이게 관이 강하면 대체적으로 오히려 더 이렇게 과대치장으로 해서 이 지출 비용이 많습니다. 근데 한 40대, 50대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 망고 필요 없더라. 그거 망고 필요 없더라. 하는데도 만약에 사위를 보는데 딸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사위를 보니까 뭐 인물도 별로고 집안도 별로니까 아니 관성이 그래 뭐 다 버렸다면서. 근데 그럴 때는 또 막 사위 잘생겨야 되고 집안 좋아야 되고 그 관을 또 자기 추구하는 거야. 안 그래요? 그죠? 자기는 관을 싫다 해놓고는 옛날에 그 잘생긴 그 남자친구를 한번 사귀었는데 결혼 와중에 잘생긴 또 그 친구를 사귀었는데 헤어졌어. 야, 잘생겼는데 몸밖에 모르고 지 치장하는 밖에 모르고 남자친구가 나는 다시는 이제 관성 있고 멋지고 잘생긴 사람 친구 안 한다 해놓고 나중에 한참 50대 60대 돼가 이제 한참 살다 보니 이제 좀 심심하거든. 좀 외롭거든. 그렇다 보니까 남자친구를 또 하나 소개받아야 되는데 옛날 버릇이 나오지. 잘생긴 사람을 또 이왕이면 그런 거를 못 버려요. 못 버린다고 그런 것들을.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직이나 모임에 참여할 일이 많습니다. 조직 모임. 예. 그 자신이 좀 피곤하죠. 키 작은 사람 싫어해요? 관성이 있으면 그렇죠. 키 작은 사람 싫어하지. 관성은 다 표준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거 사람마다 이제 틀리지. 170 정도에 뭐 180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표준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그래요? 관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기준의 척도가 조금 이제 안 까다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관이 없으면은. 그렇지. 그걸 기준이, 그러니까 사주명식에 특정한 육친이 없다는 것은 그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냥 성실하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된다 이 정도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조직 모임에 참여할 일이 많다. 늘 내가 일이 많은 거죠. 참여돼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좀 받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죠. 예. 특히 좀 무거운 책임감, 힘든 일을 맡아서 그제 이런 일들. 그리고 통제와 억압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지나친 출세욕, 권위의식이 강하고, 그 자신의 지나친 과대 포장, 명예, 폼, 멋, 치장이 또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지나친 그 통제와 규율, 규칙, 질서, 확립을 강요합니다. 너무 강요를 하는 거지. 몇 시까지 들어오나, 집에 가면은, 밖에 가면 그래 하면 안 된다. 하여튼 뭐, 규정이란 규정은 막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지. 진짜 지나칠 정도로. 그래 보니까 상대방은 피곤하다니까요. 이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다는 것을 이렇게 이런 경우를 쭉 나열해 놨으니까 공부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많다고 해서 뭐 이 많은 것은 제가 뭔가 흠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절하고 좀 이렇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강의가 이렇게 좀 좋은 거, 예쁘고 아름답고 좀 막 재밌고 이런 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또 이게 많은 오행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 얘기하면 또 안 좋은 내용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 원래 듣기 좋은데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 강좌는 우리가 보완하고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요 관이 좀 많죠? 그죠? 면원일시가 있습니다. 경금일간이라는 것은 아직 그 풋과일입니다. 풋과일, 신금은 이제 익은 과일인데, 과일과 열매인데, 경금은 아직 익지 않은 풋과일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 이제 이처럼 병호월이라는, 병호월이 좀 빨갛게 표시됐습니다. 요 중심이 요 중요합니다. 일간이 가장 간섭 많이 받는 곳이 월지라는 구역입니다. 계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간이 어디서 어디 계절에 태어났는가에 따라 에너지 편차가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금은 5월에 지배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입하망종이죠. 6월달 경호달입니다. 지금 엄청 무척 덥죠. 그 다음 달 경호, 다음 달이 신미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5미 갈수록 더 더워져요. 그 폭염이 자꾸 이제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5월에 경금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열받겠죠. 경금이. 근데 태양이 그죠? 하나 딱 떴어. 5월에. 또 정화가 떴어. 자, 병화와 정화가 둘 중에 어떤 오행이 금을 잘 녹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정화가 금을 능히 잘 녹입니다. 왜? 태양 겉은 태양이고 이거 겉은 태양인데 속에 열기란 말이야. 안에 완전히 거기다가 금을 하나 딱 던져 넣었다.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죠? 이거는 겉불이고 이거는 속불인 거예요. 하나는 또 나누자면 밤이 되니까 밤 시간이니까 병화를 달로 보고 밤 시간이니까 정화를 또 뭡니까 별로 보는 그런 물상법도 있습니다. 요 시간에 따라 그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처럼 5월에 불을 많이 봤는데 날과 시가 어두워지니까 점점 열기가 빛이 식어가는 거죠. 서늘한 거죠.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평관정관이 많아서 경금이 그 조직이나 조직 참여나 단체 참여 그리고 조직 내에서 업무 과다 또는 그 굉장히 중책의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런 일에 업무를 갖고 있는 것은 조직 규모가 굉장히 좀 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도 많고 조직 규모가 클 수가 있다. 그렇다 하다 보니 아이고 나는 이래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이제는 무거운 책임감 이런 일 하기 싫어. 막 조그만 회사 가서 그냥 월급 조금 받고 편하게 살 거야. 이게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평관정관이 너무 많은데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본사보다는 아니면 일 많은 데보다는 저쪽 좀 출장을 멀리 가가지고 이 본사로부터 내가 타치 안 받는 좀 자유로운 그런데 발령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 방법들이 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정평강 특히 이게 평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직이나 자기의 어떤 품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남보기에 좀 이렇게 크고 와일드합니다. 평간이. 그래서 이게 지나치면 폼으로 좀 작용해요. 네? 그냥 우리 옛날에도 언제고 강의를 이렇게 어떤 분이 하셨는데 강의 내용으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막 해야 되는데 나오셔가지고 자기 PR을 하는 PR 아시겠죠? 나는 어디에 출신이고 어디 대학교 뭘 했고 업적을 했고
또 어깨로 이래가 이제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게 여러분 뭐냐면 이 편간의 이 부분, 정간보다 편간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자신의 이제 이런 그 업적이나 이런 출시를 막 강조하는 것이 그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나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특히 이제 화는 화석성을 뭐 했습니까? 팽창하고 확산하고 뭔가 이렇게 소비적으로 막 분산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상대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채워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음 주 그 목요일 날 서울에 이제 그 일이 있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수업 날짜가 조금 변경될 수 있어요. 목요일이라 금요일 날 될 수 있고 일요일이 있는데 금요일 시간 다 되시는가? 아니면 한 주 목요일 밀면 안 돼요? 밀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예, 밀면 안 되고. 그 주 안에 해결을 해야 예, 그 주가 해야 되지. 일요일은 안 되고. 금요일은 예? 주에서 금요일은 안 돼요? 되시는 분 오고 안 되시는 분 중에서 중 맥주는 예? 주에서 그 시간에만 중하면 효과가 없고. 그 오지는 못하네. 그러면 뭐 나중에 찍어가지고 그걸 남겨드릴까? 일단 금요일 날 똑같은 시간 예, 시간 똑같고. 오실 수 있는 분 예. 그래가지고 뭐 참석 못하는 시보 찍어가지고 그 메일로 보내드릴게. 그러면 그래 볼 수 있거든요. 일단 다음 주는 금요일 예, 다음 주만 금요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그 중요한 볼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참 그 가기 위해서 이 또 옷을 뭐 오래간만에 한 장 가는데 십몇 년 동안 한 장을 가는데 아이고 그것도 옷도 이제 좀 뭔가 뭐 비싼 건 아니지만 뭘 사야 될 거 아이가 밑에 바지며 뭐 위에 옷이며 신발이며 이 또 의외로 또 돈 들어가. 또 뭐 들어가 또 사진을 또 새로 찍어야 돼.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또 전체 아래 위로 하고 또 뭐 반 잘라서 찍는 거 그것도 뭐 사진값이 다 하니까 또 십몇만 원 나오네. 그러니까 이리저리 이 관의 모양이 화의 모양이 소비 지출을 많이 만든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광고 효과예요. 홍보 효과라니까. 결국 광고와 홍보가 되니까 나중에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알 거 아니가. 제가 여러분들 이런 화의 속성들이 카메라 찍어서 유튜브나 여러 가지 그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이게 화의 의미거든요. 상징성. 그렇게 홍보가 알려야 여러분들 보고 찾아올 거 아닙니까? 또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화라는 것은 소문 내는데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사진, 그다음에 인터넷, 그죠? 그런데 근데 사주에 화가 없어도 많이 많으면 화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육친으로 관에 작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제목에 화하고 관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린 거지. 관은 또 소문 낸다는 거거든요. 화하고 속성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 사주가 좀 내용 길어지는데 이처럼 이 관이 강하면 이처럼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일에는 좀 주춤주춤합니다. 주춤주춤합니다. 요즘처럼 그 시집 장가 가는 데 있어서 이 가족 책임 부양 이런 것들 또 자녀를 놓고 돈 또 하고 들어가는데 어째 키우노 돈 걱정 뭐 걱정 그런 것들이 다 이 책임 부담이잖아요. 관이 강하니까 이처럼 책임도 그만큼 많이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시집 장가가 늦어지는 거예요. 책임질 일이 많으니까. 아시겠죠? 또 그리고 부모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뒤로 가니까 서늘하죠. 그럼 요건 좋은 거예요. 아이고 너무 더웠는데. 뒤로 갈수록 자수해수, 어두워지는 시간대, 어두운 글자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할 일이 없겠죠, 많이. 저녁이 되니까. 더불어 보면
네. 군에서 그 음. 거울이나 물을 만나면 어. 건강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데 위에 정강이 음. 산간을 만나면 산간 경관이 돼서 음. 조직에서 자천되거나 이럴 수 있지. 그렇죠. 뭐 꼭 자천의 의미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그 인성이 없잖아요. 인성이 있어야 이제 대기업을 가거나 어디 가더라도 조직의 수장이 되는 거지. 근데 인성이 없는 경우에는 일복 많고 사람 많이 만나야 되고 지시 업무 많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조직은 크나 그만큼 그 퀄리티, 인성이 있어줘야 이제 인상생이 되면 위치가 조금 좋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운에서, 해자축이나 수를 또 천간에서 바라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수가 불을 끈다. 정관을 극한다. 정관을 극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정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을 해줘야 되는데, 정관이라는 것은 착하고 예쁜 글자라서 그걸 해주거나 하면 좋지는 않다고. 그러면 회사를 뭐 그만두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나는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게 기술이든 뭐, 뭘 하고 싶어서 이제 나가는 거지. 오히려 그게 오히려 자기 건강에는 좋아요. 정신적 건강에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식신의 행위를 하러 가는 거지. 식신의 행위. 내가 음식 기술이 있거나, 내가 손재주가 있거나, 뭐, 교육적 재능이 있거나, 내 재능과 노하우로서, 뭔가 내가 재물을 이렇게 봐야지. 이래 하면서 이제 이런 그 조직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건강적으로 좋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개수일간에 전 봄에 태어나서, 토를 많이 봤죠. 그죠? 정관을 많이 바라보니까, 나름대로 그 정조직이죠. 그러니까 이 정관이라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는 그런 계급 사회를 얘기해요. 그럼 올라가기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평관의 속성은 한 방에 건너뛸 수 있는, 한 방에 건너뛰어서 내가 승진이나 감투를 쓸 수 있는 조건이고, 정관은 막 노력해서 한 단계 올라가니까 깝깝하지. 그죠? 재미가 없지, 그게. 그리고 또, 이런 상관의 특성이 또 잘 쓰여지는 게 있어요. 이 정관을 두드리 잡는 역할입니다. 정관을 두드리 잡는다는 것은, 교육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게 뭐냐면 그 조직을 상대로, 단체를 상대로, 상관으로서 그 교육을 시킨다는 거지. 목극토.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이 그는 스포츠, 태권도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태권도 이제 애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 아닙니까? 관. 그죠? 상관으로서 이제 교육을 시킨다. 목극토. 이래, 저래. 명령하는 이걸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오히려 자기가 쓰더라. 그러나 정관이 무토가 있는데 뿌리를 이렇게 강하게 두고 있죠. 그죠? 그러면 개수는 여기서 보면은 그 뿌리가 요 시에밖에 없잖아요. 그죠? 개수가 상당히 우리가 그 약하다, 신약하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무토가 무게합을 하니까 본인이 약하고 묶여버리니까 답답하죠. 어디에 묶이면, 직장 조직에 묶이면은. 그죠? 조직 생활에 평관은 아니지만, 정관이라지만은 그래도 시간표대로, 업무가 진행되고 움직이는 가운데 조직 규모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있고, 거기에 내가 무게합으로 묶여 있으니까, 너무 좀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 간목으로 실이 정관을 그걸 해서, 나뭐 해, 목사 못 따르겠다, 막.
하면서 인성이 없지요. 인성이 없으면 바로 그만둬요. 인성이 있으면 조금 생각해 보거든요. 한참 생각해 보고 그만둘지 안 그만둘지 생각해 보고 뭐 안 그만둘 수도 있고 운에 따라. 근데 인성이 없게 되면 참을성이 없는 것이라 목곡토에서 정관을 날려버릴 때 인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라 이 말인 거예요. 자, 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관성이 없다는 것은 책임감, 의무감이 대체적으로 약하다. 그죠? 이런 것들은 많이 쓰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나 그리고 남녀 간의 어떤 그 사랑함에 있어서 결혼까지 가고자 하는데 이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뭔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 우리 여자가 뭐 당신 내 마음을 훔쳐갔으니까 책임져. 이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 책임을 안 지는 거야. 무책임이잖아, 무책임. 그게 관성이 없어서 오는 문제라고, 그게. 그리고 통제와 간섭이 느슨한 식의 사회 활동력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관이 너무 많아도 스트레스 받지만 스트레스 받아서 막 이렇게 그 조직을 떠나고 싶지만 또 없어도 이런 게 내가 컨트롤을 당하지 못한 세월을 걷다 보니까 늘 통제와 간섭이 느슨한 식의 사회 활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유 활동이 많은 거지. 스스로 뭔가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투, 승진, 발전이 없는 조직 분야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대체로 교직원이 많습니다. 교직원. 교직원은 감투가 사실 무의미하잖아요. 교장, 교감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뭐 학생 주임이나 그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 감투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지. 근데 없으면 안 되는 아니고 그래도 뭐 조직이니까 관은 있어야 되겠지만 없어도 무방은 한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본다. 그럼 뭐 선생님이 간섭 받는 데 있습니까? 내가 애들 앉혀놓고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뭐 간섭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유로운 활동 환경을 얘기합니다. 아니, 간섭 받기 싫고, 막 하는 거야. 아마 나한테 간섭 하지 마라, 막. 살면서 그런 거지. 치외 법권지대. 그러니까 법이 없는 세상이야. 뭐 법이 필요 없지,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이런 것들. 법이 나를 통제를 못 한다니까. 그 다음 상대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연애할 때 보면 식상 강한 사람들이 보통 관이 없을 때 내가 상대를 한번 딱 좋아하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야. 관이 없으니까 상대를 의식을 안 하는 거지. 예? 일방적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그게 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요 케이스는, 이 케이스는 관이 없다, 그죠? 개수의 비가, 있잖아요. 가을에 태어나가지고, 가을을 많이 봤잖아요. 금을. 그 가을에 비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개수는 원래 봄비야, 봄비. 봄, 여름에 개수가 쓰임이 많은데, 가을이 되면 곡식이 이제 다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면 과일이든 열매든 당도가 떨어진다고. 저번 여름 때 사과 한번 보셨잖아. 물을 많이 먹어갖고 과일이 싱거워요. 그만큼 가을에는 비를 많이 맞으면 곡식이나 과일이 이렇게 맛이 없어진다고. 그럼 개수는 그만큼 이 가을에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봄에, 여름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화와 화토죠. 그게 이제 상당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불을 끄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불을 꺼야 될까? 아이가 그 수가 할 일이 뭐예요? 이 금이 그죠? 펑펑 생겨주잖아, 술을. 그럼 술을 갖다가 이게 어디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목마름을, 갈증을 느낀 사람한테, 수분 공급이 되든지, 안 그러면 뭐, 이 불을 많을 때, 이럴 때, 불을 꺼주는 직업, 뭐, 이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관이 없는데, 이제, 참, 운에서,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운이나 관이 와서, 야, 이제 나는 내 이런 그 신강한, 여러분 신강신약 배웠죠? 개수가, 인수가 많고 비급이 많으니까 내 힘은 넘치는데, 이분도 굉장히 신체가 건강해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어디 써먹을 데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대운에서 이제 관이 탁 오면, 야, 뭔가 내가 저렇게 좀 그 영화 보니까 그 119에 뭐 헬리콥터를 타면서 그 위험하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확 내려가 구하는 모습이 또 자기 딸의 영웅심이 막 드는 거야. 관이 오게 되면. 예? 그러면서 나도 저 주인공 영화 속의 주인공이 한번 돼볼래 하고. 그래 대운이든 세년이든 이런 게 오면 또 관, 인 이런 것이 오면은 관이 오면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주인공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관이 없죠, 이것도. 근데 사주가 똑같아가지고 두 개가 똑같아요. 요 1과 10만 틀리고, 그죠? 1과 10만 틀리고 앞쪽은 다 똑같죠. 안 그래요? 관이 없죠. 관이 없으니까, 자, 관이 없다. 뭐 여성분은 남편이 남편을 뒤늦게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는 거고, 관이 자체가 없다는 것은. 그럼 이제 혼자 사는 여성분들도 계시고, 또는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뭡니까, 이라크에 가가지고, 그죠? 거기에 뭐 건설 현장에 가 있다. 또 다른 외국에 또 가 있다.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게 또 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인 자체가 이제 직장이나 이런 월급 받는 곳이, 또 회사가 또 올바른 제대로 된 회사가 또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것을 빌려오거나 외국 것을 가지러 가야 되는 거지. 직장을. 관이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 이제 치용을 이제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 대학을 외국에서 나오고 또 외국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나름대로는 뭐 재미있게 사는 사주죠. 예? 그죠? 이런 케이스. 다른 걸 뭐 설명 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관이 없다는 것과 많다는 것의 설명이기 때문에 뭐 굳이 식상 상관 이런 거는 설명을 이제 안 드리면 또 따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케이스도 똑같죠. 뒤로는 또 없죠. 이제 앞으로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관이 목이죠. 목이 이제 없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이 외국 조직입니다. 이분은 의료기. 예? 이거 있긴 있네, 그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없거나 있어도 있는데 불급이라 합니다. 있어가지고 깨진 거를 불급이라 하거든요. 없는 것과 불급과 조금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묘신에서 원진살이라고 합니다. 그죠? 원진살. 우리나라의 조직을 가니 이상해. 있어도 좀 그렇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외국을
조직을 얻어보는데 또 다니다가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또 마음이 안 드네. 이런 게 이제 조금 불급의 요소로서 뭐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좀 장애적 요소죠, 이게. 차라리 없으면 다행인데 생각 안 하고 다른 걸 구해오면 되는데. 그런데 묘시 원진 기문은 이게 고질적인 거죠. 계속 간섭받는 거예요, 간섭.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원진을 눈을 이렇게 꼴쳐본다 하잖아요. 못마땅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부모 자리잖아요. 부모 자리. 여기는 배우자 자리죠. 나중에 요 김효 일주가 김효 요 남자인데 부인을 만약에 묘로 얻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자리잖아요. 여기가 부모 자리와 뭐가 돼 있습니까? 이게 원진 돼 있으니까 야 기토야 네가 데려온 애는 뭐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왜 그렇니? 사귀는 여자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것을 있잖아요. 편해요. 그런데 있으면서 이렇게 불급돼 갖고 그죠? 뭔가 장애적 요소가 있으면 이런 내 배우자와 부모가의 어떤 갈등적인 부분이 항상 간섭하게 돼 있다라는 거지. 응?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은 이제 외국에 뭐 조직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뭐 괜찮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분 휴식하시고 화해 관련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금요일 빠져넣었잖아. 녹화하는 거 보면 되지 뭐. 그래요? 근데 딱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인데 딱 잘리고 다른 파스로 사르가 넘어가더라고요, 저번에. 저번에요? 네. 어. 있는 그 글자였는데. 음악이 흐르면서. 너무 아프네. 네, 넘어가가지고 아쉽다. 그래서 가서 들어야 되는 건가. 그래요? 그때 참 궁금한데, 맞죠? 자,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는 화오행에 관련해서 화가 많을 때와 이제 없을 때의 어떤 그 부분을 한번 보고 그게 이제 뭐 나타나는 증상과 또 개선점 이런 것을 또 알아봅니다. 화라는 거는 우리 그 오행에 배웠었지만 좀 우리 관과도 비슷해요. 관성. 관성과도 그 흡사한 게 이 화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관이 우리에게 일상적인 부분에 어디서 볼까 하면은 어떤 이 조직 규모라든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을 관이 발달한 걸 보거든. 관성이. 그래서 관은 단체, 조직, 사람 많은 곳을 얘기해요. 관성이. 그죠? 어떤 제도화권 이런 곳에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유명한 곳, 유명한 곳에 뭐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신세계 백화점 대표적으로 신세계 백화점 하면은 규모가 대단하고 그게 관이라고 유명한 그 사람 많듯이 그래서 이 관과 뭔가 조금 함께 일맥상통하는 게 화랍니다. 화. 그래서 화가 오는 이런 지금 경호달이죠. 경호달, 신미달, 그다음에 앞서 기사달, 경호달, 신미달, 4, 5, 미가 오는 계절에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론 그 폭염을 떠나서 더워진다는 거는 이제 밖으로 활동력이 많아진다는 거거든. 그죠? 다닐 일도 많고. 근데 너무 더워지면 또 어때요? 다니기 싫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제외하고 화라는 것은 훤하게 보이기 때문에 길을 잘 걸어갈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 많이 모여드는 곳이고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나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야 되고 옷도 남들 많이 보는데 옷을 뭐 아무렇게나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앞에
뭐 한 500m, 100m, 200m 되는 슈퍼 가는데도 뭐 옷 다, 뭐 다 완전히 막 딱 해가지고 갔다 오고 한다고. 천체도 아니고 그래. 근데 관이 없거나 화가 없으면 그냥 막 아무 때나 가. 예? 그 안 씻고도 가는 게 관이 없거나 화가 없으면 그래요. 너무 많으면 많은데도 그럼 어떡해요? 너무 많으면 많은데도 그렇게 안 안 씻거든요. 씻고 뭐 이렇게 털털하게 하면 관이 관이 많은데도 털털하면 대응을 가야 되나? 그 뭐 관이 많으면 지나치지 그런 거를 오히려 더 강조하는 거죠. 예. 안 해도 상관없는. 그렇죠. 이제 많으면은 좀 적당히 해야지. 많으면은 그게 부분에 강조를 많이 하거든. 지나치게 남 보이는 시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이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지. 이런 게. 근데 오히려 또 너무 지나쳐버리면 그거 뭐야? 이래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많아서 이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별 필요 없더라. 이런 거든. 그게 이제 경험에 의한 그거죠. 경험에 의한. 옛날에 내가 막 명품을 입고 다니고 관이 막 강하거나 그죠? 막 이래 되면 젊은 시절에 막 엄청 명품을 이렇게 치자고 다녔는데 나이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50대, 60대 되니까. 아이고, 그 관 폼내는 거 필요 없어. 그냥 뭐 아무거나 뭐 깨끗한 것만 단정하면 입고 다니지. 이제 이래고. 그게 이제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하고 좀 차이점이에요. 그런 게. 근데 본성은 못 바꾸지. 내가 뭐, 옛날에 해보고 막 이랬으니까 뭐 다 버린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뿔뚝뿔뚝 나온다니까, 그 성질이. 안 그래요? 내 옛날 성질이 뭐 같아 했는데 뭐 참고 참아가 막 50대, 60대 이제 이렇게 착해졌어. 근데 그 상황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면 그게 옛날 버릇이 나온다고. 예?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했잖아. 공부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이 공부가 이 자기 성찰이나 수행 공부잖아. 어떻게 보면 이 공부를 사실 어떤 계기가 돼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예? 어떤 계기가 돼서 하는 거잖아. 그냥 뭐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일 없는데 인명리 공부를 하겠습니까?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계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하는 거지. 저는 이제 이 공부를 왜 하게 됐냐면, 좀, 사회가 좀 싫더라고. 회의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희생하며 살았는데, 남들은 그걸 고맙게 생각 안 하더라니. 본전치기도 안 되니까. 야, 이게 사회라는 게 왜 이런 거, 인간관계, 이거 필요 없다, 이거. 조용하게 살자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래가 많이 닦았지. 거의 20년 동안 이제, 하면서, 업도 하면서 왔는데, 이쪽 세계는 다 이제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서, 특별하겠지라고 이제 했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경쟁이라. 경쟁이고 욕심이고 이게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조그만 데서는 모르는데 자꾸 이 공부하는 조직도 커지잖아요. 막 어떤 데는 뭐 학교 조직도 되고 그죠? 커질수록 이게 이 뭐랄까 이 경쟁이 심해지더라고. 그래서 또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런 경쟁에 의해서. 조용히 공부하려고 그랬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나는 뭐 이렇게 닦고 한다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런 일들이 또 불거지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뭐 그걸 참고를 하시라고. 자, 우리가 이제 화를 배우셨지만 나뭇가지에 핀 꽃을 생식기간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이게 화의 물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병화라는 것은 꽃으로 이렇게 봅니다. 활짝 핀 꽃. 그래서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어떤 빛에 의해서 이렇게 화사하게 핀 꽃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이처럼 그 꽃술이라는 것은 그 안에 그 정잔 그걸 뭐라 합니까? 그 생명을 만들어내죠. 이 꽃술이. 그죠? 벌이 그 꽃 안에 들어가서 꽃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음에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이어지고 하는 거. 그래서 정화하고 이게 하고 꽃하고 꽃술하고 세트예요, 원래는. 이게. 그래서 뭐 다른 물상으로는 또 뭐, 햇빛과, 속에 그 지열로 보기도 하고, 또는 뭐 달과 샛별이다. 뭐 이렇게 물상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의 역할은요, 이 수분을 꽉 끌어당기는 작용을 해요. 아침 시간, 대낮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 해의 밝기와 위치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은 수분을 쫙 끌어당기면서 밤과 어둠을 없애버리는 거지. 수증기, 습기를 없애버리는 역할이 화예요. 그래서 나무가 잘 크려면 이처럼 그 수분이 좀 있고 나무가 있고 화기가 있으면 잘 큽니다, 나무가. 그래서 화에는 천간의 병정화와 사오미, 지지의 사오미, 그죠? 계절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시간적으로 사오미, 그리고 인호술, 삼합, 화국, 무게합화 이런 종류들이 다 화의 성정입니다. 우리 다 했죠, 그죠? 다 배웠던 거잖아요, 종류들이. 자, 그래서 화는 특성이 팽창, 분열 작용이고 또 화를 물상적으로 꽃은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어떤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화 자체가. 그래서 병화는 저는 그 인공의 빛보다는 자연의 빛으로서 우리들에게 꽃과 만물의 생명을 생육시키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이고, 또 정화는 지열로서, 땅의 지열로서 땅을 데워서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불의 종류다. 자, 그래서 이게 공명성과 부정부패를 척결합니다. 그래서 화라는 성질이 이 거짓말하고 숨기고 비밀스러운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병화일간하고 정화일간들이 이렇게 막 내 앞에서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눈치 보고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 병정화일간들은 그만큼 이런 그 공명정대함이 많아서 이런 그 부정, 비리, 거짓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엄청 싫어하는 거지. 특히 또 화가 많으신 분들, 계절이 사오미 월에 태어나고 또 불이 많게 되면 이 공명정대함이 많거든. 그런 사람한테도 거짓말하면 또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항상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는 그런 성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픈한 여자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 솔직한 여자를 좋아하지. 근데 이제 궁합적으로는 그게 안 좋죠. 왜? 서로 비슷하면 빨리 친해지거든요. 나도 화, 당신도 화면 땅땅 손뼉 치자. 아, 뭔가 통하네 이러다가 나중에 실증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이제 좀 그 상대적인 오행궁합이 오히려 오래 갑니다. 처음에는 조금 사상이 조금 틀릴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리고 판단력이 빠르죠. 판단력과 사회성이 넓습니다. 뭐 화는 태양이자 또 정화의 불빛이자 또 밝음을 주도하기 때문에 일단 화가 이렇게 발달한 사람들은 그 항상 잘 보여요. 저 멀리까지도 보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앞을 내다보는 그 뭐라면 앞을 내다보는 걸 무슨 표현이라 그래요? 뭐라 해요? 앞을 내다보는 거. 예측. 네? 예측. 예측을 이제 빨리 하는 거지. 그 예측이 빨리 되고 그래 판단을 빨리 내는 거지. 혼이 보이니까 탁 알아버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칫 냉정하게 될 수 있다니까. 이게 너무 빨리 보면 실증도 빨리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 약간 큼함이 오는 좀 어떤가요? 엉큼한 면은 없는데 화가 많으면 이 상대적으로 수가 필요하잖아요. 그 수는 연애거든, 연애. 밤에 하는 활동. 밤에 하는 활동이 뭐예요? 연애. 애정.
이런 것도 억수 좋아한다니까. 여름에 태하고 불을 많이 보잖아. 그럼 갈증을 느끼겠지. 술을 느낀다고. 그러면 밤, 정화라는데 그 개수랑 고충이잖아요. 네, 충. 그렇죠. 충분하지. 서로 나는 겨울의 끝자락이죠. 여름의 끝자락이 정하거든 또. 서로 이렇게 서로 충의 관계가 있지. 예민하지. 그러니까 이 예민함은 뭐냐면 이제 그 주변 상황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너나 나나 불편한 조건을 만들어 주면 거기서 이제 탕 하고 튀는 거지. 무조건 튀는 게 아니고. 뭔가 불편한 조건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 이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충으로서. 가만히 있는 데는 안 일어나지. 조건을 만들어줬으면 음. 생각이 다르겠죠. 그렇지. 그런 불쾌한 걸 조성하게 되면 바깥에 팍 튀어나오고. 불만 있으면 되겠네. 그래, 둘만 있으면 괜찮아요. 또 나면 감사. 자, 화가 많으면 이 우주변화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한의사가 이제 보는 그 한동석 저자가 쓴 우주변화 원리인데 이거는 한의사들이 주로 많이 이제 읽는데 어려워가지고 뭐 애벌 책을 덮는다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대목에 화가처럼 화가 태과하면 많으면 혁희라고 그래요. 그죠? 혁희. 붉다 빛나는 모양, 햇빛 이라고 합니다. 혁희라고. 과해서 나타나는 증상.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건강적으로는 눈 시력을 마시가게 합니다. 지금도 불이 지금 저 앞에 조명이 이렇게 확 쏘고죠. 이게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확 이래 되죠. 실명 되거나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눈이나 혈압, 심장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가 있다. 혈압에. 예? 근데 혈압이 어떻게 돼? 이게 뭐, 화가 많으면 분산만 되잖아요. 심장이 터지기만 하잖아. 그럼 눌려줘야지. 뭐로 눌려줘요? 음으로, 금수로. 그러니까 눌려주고 튀고 그래야 이게 박동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화가 많으니까 혈압이 안 좋아지. 성격이 대체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화가 많아서 시야가 넓다 보니 시야성이 넓다 보니까 많은 판단력이 생김으로써 또 실증도 빨리 느끼게 돼 있다고. 내가 연애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야, 행동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증이 빨리 느끼겠지. 그만큼 흔해 보이니까. 실증 났나 안 났나 물어보지요. 대놓고. 그만큼 이제 화는 잘 보인다. 또 그 사람 마음도 확 딱 이렇게 아는 힘이기도 하고 그런 거 있다. 자, 화다목분 우리가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화가 많아서 화다목분. 화가 많아서 나무가 타는 겁니다. 화가 많아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5월에 여름이죠, 여름. 여름에 또 5가 있고 5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형살. 여기 병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하나, 둘 떠 있는데 계절이 무슨 계절? 여름철에 몇 시, 미시, 13시, 그죠? 13시 30분부터 15시 29분까지의 시간에 여름인데 태양이 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덥고 너무 환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나무가 너무 빛을 많이 봐서 이게 다 탈지경이야. 물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래, 이 목도 어떻게 되면, 목도 화와 어우러져서, 이 화염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화염에. 휩싸일 정도 지경까지 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게 목이 뭐예요? 건강적으로. 타버리니까 간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물이 없네. 물을 어디서 찾을꼬? 예, 그렇죠. 신중에, 이것도 병화 일간 밑에 신이 금이지만 안에, 무임경에서 임수가 들어가 있죠. 공개되지 않은 채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집에 들어가니 집은 이게 안방이래죠. 안방.
나는 배우자가 좋더라. 나는 집에 들어가니까, 돌 속에 물을 이래 홍담새처럼, 내 물이 있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나는 밖에를 사회생활하니 덥고, 어릴 적에, 그거 와 그래 덥고, 집 대문 밖을 나서서 여행 가도 덥고, 아이고, 나 여름 휴가는 그냥 집에서 집사람하고 그냥 시원한 수박 썰어 놓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책 읽으면서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 수는 또 뭡니까? 정신적 공부잖아. 명리학 공부도 하면서. 이성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공부는, 이거는 편의는 사회적 공부예요. 사회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전문 지식의 공부지만, 육신적으로. 그런데 이제 신중의 임수라는 것은, 수라는 것은 정신적 세계거든요.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정신적 다루는 학문. 물론 육체적으로 이게 편관이라 하지만 그 의미가 아니고, 수가 주는 밤이다, 어둠이다, 잠잘 시간은 다 수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그 수라는 영역에서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두뇌 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명리학이나, 그죠? 이런 학문을 그냥 하면서 쉬겠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화당 목분, 계절도 함께 보면 좋아요. 그래서 그 화당 목분에서 오는 간절한 무엇을 내가 찾아 땡길 것인가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성이 거의 없어요. 너무 더우니까 빨리 일 마치고 난 집에 갈 거야. 내 개인적인 일을 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떤 그 인간관계가 폭넓지 못한, 그러니까 일적으로만 만나는 상대이거나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는 땡 하는 거지, 그냥. 그런 것을 봅니다. 예. 자, 그 다음 화다토조입니다. 화다토조. 화가 많으면 토가 마른다. 여러분, 그 토는 뭐 할 때 필요합니까? 흙은 나무에 나무 심고, 그죠? 작물을 심어서 가을에 가서 수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토가 마르면은 금이 가고, 바짝 마르기 때문에, 그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삶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이제 임영웅이라는, 이 어린 가수죠. 이런 가수가 왜 이래 성공할 수 있었을까? 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 여기서 보면 정화가, 이 염천직이 5월 달에 태어나가지고, 사옴이라는 방국이랍니다. 방국. 여름 방국을 만나가지고, 이 정화가 열기가 상당히 대단해. 그죠? 거기다 간목이 심지가 더 불을 이제 지펴주는 거죠. 태워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금이 보니까 설 자리가 없네. 이 연약한 신금. 경금은 그래도 조금 견딜만, 열받아도 견디는데, 신금은 한번 불에 한번, 이렇게 강해진 그 보석이나 주원리기 때문에, 이런 불을 많이 보면은 신금이 억수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신금은.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빨 받는 거지. 그래서 자체로 보면은 지금 사주가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영웅이가, 어떨 때 스타가 됐냐. 대운도 대운이지만은, 이민년도도 물이 왔겠죠. 그죠? 임수가. 그리고 그 새년이죠. 그 코로나가 시작된 해자축. 그때가 언제입니까? 겨울이죠. 겨울. 물이 해자축으로 쫙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수가 들어오니까 이 사주가 어떻게 돼요? 음양 바란스를 맞게 되는 거죠. 음양 바란스. 2026년 때 조금 쉬셔야겠다. 이제 사오미가 들어오면 이제 옛날보다는 조금 인기도가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물 건너서 이제 가든지.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염천직이다 보니까,
이 염천지기는 그대로 보고 있으면 활용도가 없잖아요. 너무 이제 너무 타니까, 너무 밝으니까. 그러면 어둡고 춥고 하는데 거기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는 그때 해자축이라는 겨울의 시즌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삶이 너무 추웠어. 삶이 너무 춥고 어둡고 보니까 막 이 화 강한 것이 어떻게 돼요? 더 빛나는 거지. 춥고 어둡고 인생이 너무 추우니까 이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우울증에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막 삶의 어떤 그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불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좋아, 이뻐 이래가 그게 뭐 우상이 되었다니까. 그러니까 우울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해 수의 환경이다 말이지. 그런 환경에서 이 화기가 짝을 만나서 쓰임이 생겼다 이라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강에서 쓸 때도 있겠죠. 강에도. 근데 이게 만약에 해자축에 정화로 태어났는데 그런 어떤 그 해자축이라는 코로나 그 시즌에 태어났을 때 불이 이 불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겠냐고. 이게 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화다 토자기 때문에 이런 식상이, 식신, 요 토잖아요. 그죠? 여름에 불을 많이 미토가 가뜩이나 안에 조열한데 또 화생토 바다가 조열하기 때문에 식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표현력인 거죠. 표현력이 뭐야? 말로 하는 표현력이나 또 아니면 직접 내가 사회 약자들에게 뭔가 뭐 맛있는 거라도 해주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여름에 바짝 마른 미토가 되니까 감동이 있냐 없냐 이거지. 그럼 거기다 물을 조금 섞어 넣으면 감동이 있는 식신이 되는 거지. 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사오미에 열받아 있는 토를 수로서 뭡니까? 윤토해 준다는 거예요. 윤토. 아시겠죠? 기름진 땅으로 섞어 준다는 거지. 예? 섞어서 이 미토를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편중되면 그대로 쓰려고 그러면 육친을 쓰거나 비겁을 쓰거나 이럴 때는 그런 어떤 값어치를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이제 약하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서늘한 기운을 섞어줄 때, 굉장히 활용도가 좋게 쓰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화다 금용. 화가 금용, 화가 많으면 금을 녹인다. 그래서 화가 금을 녹이는데 보통 경금과 원숭이, 신금 이런 글자는 화에 좀 견딥니다. 근데 매울신, 그 다음에 유금 이런 글자들은 화를 만나게 되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양금과 은금이 상처받는 강도가 틀립니다. 그런 것들도 좀 섬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유금이 있으면 오화가 들어오면 유금이 있잖아요. 여기 뭡니까? 배우자 영리, 일지에서 배우자고 또 육친성으로는 편인이잖아요. 그죠? 유금이. 맞아? 개수일간이니까 유금이 편인이고 또 어머님도 되잖아요. 근데 오화가 들어오면 그거는 우리가 뭐냐면 바로 녹아버리는 거지. 유금이.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이제 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2026년도에 강호병 들어왔어요. 그렇죠. 5가 오면 위험해지. 유금은. 바로 녹아져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병화가 더운 염천직이 5월에 태어나서 그리고 일지도 오화, 미가 대나시간, 그죠? 그리고 인목이 인호술 화국이 되어서 이 목도 목생화돼서 타버리는 거죠. 불을 도와주는 거지. 그러면 화세가 치열한 가운데 이제 뿌리를 둔 이제 병화인데, 그죠? 여기에 신금을 보니 이거는 한번 당금질 됐다가 나온 금이기 때문에
이노술 화국의 오미라는 불을 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금도 마찬가지예요. 신금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견디지만 이것도 뭐 스트레스 안 받는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 화다가 돼 있으면 요런 그 음금이 상처가 더 심하고 그다음 경금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실제 부친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 금이 이런 이노술 화국의 오미의 대낮 시간에 불길이 치열하다 보니까 일찍 부친을 여위고, 이런 그 우리가 양인이라죠. 양인 겁재로 보기도 하지만 양인격으로 봐요. 양인격, 그 다음에 양인격 알죠? 그 양간 갑병 무경임이 똑같은 그 뿌리의 월지에 똑같은 오행, 오행을 보면 양인격이라 합니다. 그 다음 걸록격도 있고. 대체적으로 걸록격 양인격들이 저는 부친과의 어떤 좀 덕이죠, 덕.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장의 역할을 뭐 해야 된다든지. 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뭐 일찍 뭐 지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모, 형제 가정을 좀 책임져야 되는 장남의 역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많이 하더라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화다수갈입니다. 화가 많아서 수가 더 마릅니다. 자, 수는 이처럼 역할이 더울 때는 나무에게 수분 공급을 해서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해주는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목마른 갈증을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수인데, 이 수가 지금 정화가 5월에 오시에 태어나서 또 오미합화가 돼서 천간에 또 화기가 이처럼 강렬하게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화기를 많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양기, 화기가 양기거든요. 양기가 극에 도달하게 되면 음을 취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음이, 수기가 너무 왕하면 양기를 취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음극 도달 양시생, 또 양극 도달 음시생을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의 심리는 그렇게 작동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양이 극에 이르니까 한 점에 이 수기가 엄청 자기는 필요한 거예요. 자, 수기는 휴식하고 싶다. 그죠? 수는 밤의 영역이었고 겨울의 영역이었고, 그러니까 조금 쉬고 이러고 싶다. 너무 더우니까. 또 수가 너무 많으면 너무 얼어붙으니까 따뜻한 그 온돌방에 가서, 그죠? 내가 좀 몸을 데우고 싶다. 이게 음이 극에 도달해서 양을, 한 점의 양을 생각하는 마음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양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에 보니까 이 해수, 돼지띠만 만나면 너무 좋네. 에? 내 인생에서는 돼지띠가 너무 좋아. 쥐띠보다. 자, 돼지띠는 조금 물이 좀 거대한 물이죠. 거대한 물. 마르지 않는. 근데 자수는 좀 마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수가 이렇게 탁 들어차가지고 우리가 뭐랍니까? 병정화 일간들은 해수가 천을 기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는 천을 기인 배우자를 만나서 이 더운 여름에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사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집안에 딱 있다 보니 이 전부 다 불이, 그죠? 뜨거운 불들이 내 집안으로 막 들어올라잖아. 야, 너희 집 가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 하면서 배우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집에 이 비근급제를, 더운 비근급제를 안에다 넣어 집 안방으로 초대하면 배우자를 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잘 간수해라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이제 밖의 생활보다는 안방 문화가 자기에는 더 값지고 좋더라 이 말인 거지. 예. 그래서 화가 많으면 수가 메마른다. 그래서 건강적으로 이처럼 화가 강해서 심장에도 이제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수가 약하죠, 그죠? 수를 잘 관리를 해. 이제 수는 신장이나 방광, 생식기 이런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립선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그 건강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금도 뭐 있으면 좋은데 금이 없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화기를 많이 보고 금수가 약하면 없거나 약하면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대머리가 많고 머리가 없어요. 금수가 약하면 화기를 많이 보고 화토를 많이 보고 예? 화토를 많이 보고 금수가 없거나 약하거나 하면은 아니 수를 골수로 하잖아요. 골수가 성장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가 없으면 금이 또 있어야죠. 금생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약하니까 머리가 이게 안 자라지. 잘 빠지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조사를 해봤는데 금수가 그렇더라고. 자, 화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좁은 시야성, 으로 인해서 판단력이나 열정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수가 많으신 분들, 그죠? 수가 많으면 대체적으로 수동적이거나, 화가 없잖아요, 그죠? 없고, 수가 많으면 좁은 시야성과 판단력, 이런 열정이 상당히 좀 약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직업이 오래 갑니다. 화가 없거나 약하고 수가 많고 금이 있으면 이 사회성이 좁기 때문에 한 분야에는 오래 간다고. 그것도 좋잖아요, 그죠? 모험을 걸기를 싫어하니까 그만큼 안정적으로 가려 하니까 한 분야에 오래 가더라는 거지. 이게. 그리고 그 새로운 일이라는 뜻이 뭐예요? 어떤 오행이에요? 새로운 하는 거. 목이 새로운 일이잖아요. 화는 새로운 일을 목으로 해놓고 화는 벌리는 거죠. 활동. 열정을 갖고 하는 거, 화. 목은 스타트. 뭔가 일을 시작하는 거, 새로운 일.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죠. 왜? 수가 많으면 겨울이다 보니까 목기가 얼어있기 때문에 목기라는 것이 추진력이나 행동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수기에 얼어있다 보니까 추진력이나 행동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못한다. 더디다. 그리고 폭넓은 인간관계 사회 발전에 조금 소극적이다. 그처럼 화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멀리 보지도 못할 뿐더러 화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공간이 아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회성이 좁을 수밖에 없고. 그건 한번 관찰해 봅시다. 나중에 한번 풀어봐야겠다.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발전의 빠른 변화에 대응이 좀 늦은 편이다. 이거는 다 화가 없어서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주로 음성적 직업군. 좀 직업이 오래 가죠. 전문직은. 안 그래요, 그죠? 또 화가 없기 때문에 또 모험을 걸고 또 목이 없으면 새로운 일을 시도를 못하는 그것 때문에도 이런 음성적 직업군에 오래 갈 수 있는 직업. 법이나 교육, 행정, 예술, 연구, 정신, 생명 관련한 분야에 이런 음성적 전문 직업군에서 이제 좀 많이 나타납니다. 화가 없고 음기가 많으면. 자, 뭐 이런 사주는 뭐 어떻습니까? 보기에. 응? 보기 어떻습니까? 47분 마칠 다 됐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개수가 겨울의 끝자락입니다.
맨 마지막에 글자이기도 하고 처음을 열어가는 글자이기도 한데 개수일간이 자월에 추운 겨울에 태어났죠. 그죠? 그러다가 임수, 자수를 또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너무 태과하죠. 거기다 시간을 잘 보세요. 자, 계절과 일간과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요. 계절에서 일간, 일간에서 시간. 월과 시간이 이처럼 꽝꽝 얼어붙어 있어요. 축시간이가 엄청 춥죠. 그러니까 어디가 좋아요? 미토에 정화가 숨겨져 있죠. 그죠? 정화가, 불이. 예? 정화가. 난로가 숨겨져 있다고, 미토에. 그러니까 안방의 배우자나 가정을 엄청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 바깥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깥에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집 아닐까요? 바깥에 안에도 소중하게 여기고 안에만 소중하게. 바깥에는 다 내 불을 끄는 거지. 토도 썰어버리고 불도 꺼져 버리니까 밖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예,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직까지 결혼을 못 했어요. 53살인가? 예, 남자분. 아직까지 이제 결혼을 못 했다. 그러니까 화가 없어서 여자의 마음을 모른다. 여자의 마음은 그렇지. 화가 재성이잖아요. 화가 재성이기 때문에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화가 이게 미중의 정화로 들어가 있으니까 정화는 개수 입장에서는 그 편제로서 아내를 받아들이죠. 안에 숨겨놨으니까 우리 부인은 공개하기는 좀 그래. 공개하기는 좀 그래. 아니면은 여자를 다 숨겨놓고 나는 여자가 없다 이라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일 수도 많죠. 없다 해야 이게 비경급제가 안 뺏기지. 안 그래요? 숨겨놔야만 미중의 정화 속에 숨겨놔야만 없다 해야지. 이 비경급제이 있다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빼뜨려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경급제가 많은 사람들은 없다 해야 돼. 아이고 나는 못 산다. 아이고 나는 막 돈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막 옷도 이렇게 입고 다니고 이 불쌍하게 보여줘야 비경급제들이 그런다 하면서 이제 뭐 집안의 형제들이 도와주는 거지.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 도와주는 거지. 내 돈 많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정화 하나 올려놨다. 요 정화 숨겨놔서 다행이지만 요 정화를 하나 올려놨다 하면은 이 돈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주변에서 이제 그래서 그 불을 정림합으로 땡겨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소문나면 안 되고 들고 다니면 안 돼. 없다 나는 막 이거 숨겨놓고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없다 하면 이러면 또 왕따 당한다. 너무 없다 하면 안 돼. 또 그러면 옆에서 또 제발아 또 너무 또 왕따 당하니까 적당하게 없는 척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강조를 해버리면 이렇게 사회성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화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임수가 또 자월에 태어나고 신자진 수국으로 그죠? 신자진 수국에가 수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뿌리가 이렇게 많이 두고 수 있고 또 임수도 뿌리를 두고 있는 가운데 이 수국이 너무 왕성하니까 여기 정미라는 이 글자가 얼마나 이 수왕태화한 사주에는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이 따뜻한 정미라는 글자가. 그죠? 그 정미라는 것은 상대방 일주로서 정미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상대방 일주가 정미 일주로 땡겨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 상대방 띠로 정미 띠를 땡겨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상대가 월지의 정미가 있어서 땡겨옵니다. 그래서 정미를 굉장히 이제 땡기고 싶어 하는데 앞에 항상 비경급제가 먼저 선두에 있으면 내가 양보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 대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있다는 것은 형제가, 형제 자매가 앞에 있다는 거죠. 내 동생인데 내 동생이 먼저 시집 장가를 가버리니까 내가 후발주자가 되어버린 거야, 뒤에. 안 그러면 뭐 밖에서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삼각관계 구도에 있으면서 내가 이 월이라는 임자한테 뺏겨버린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 구조는 이제 분야에 맞게 그렇게 이제 배우자를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보면 이제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너는 이런 분류의 여자를 만나야 돼. 시기는 언제 만나야 돼? 그죠? 그리고 궁합적으로 어떤 오행을 가진 배우자하고 만나야 돼? 뭐 이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상담할 때 막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 관성과 하에 관련한 많고 적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내용이? 예,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또 들어보셨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그 화 다음에 또 순서대로 쭉 갈 거니까 그걸 가지고 또 한번 해볼게요. 아니 본인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문자로 저한테 좀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올 때 질문을 좀 하시면 되고. 예.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